서류 합격한 기업은 그렇게 총 군데였고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꾸미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던 이유, 최근에 9월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조금 바빴어서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준비 관련해서 몇 군데를 썼고 서류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후기를 좀 남겨서 하반기를 좀 리뷰해보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참고로 저는 CPA를 그만두고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하는 루트인 금융공기업이나 회계 재무팀을 지원을 하진 않았어요. 유일하게 금융기업을 지원해서 붙은 데는 신한은행이 붙었고요. 그래서 유통업의 MD 직무 위주로 지원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류는 지금이 12월 23일인데요. 24군데를 넣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총 8개를 붙었고요. 사실 제가 이번 하반기에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서 7월, 8월 동안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인적성 공부라던가 어학 성적을 좀 높인다던가 이런 준비는 못해서 그 삼성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그 스피킹 성적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일에 급하게 이제 시험을 봐서 IH의 성적을 받은 게 취업 준비 과정에서 스펙을 쌓은 건 그 정도까지였고요. 그래서 9월부터 하반기를 좀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삼성, 아까 말씀드린 삼성은 붙지 못했습니다. 서류부터 탈락했어요. 서류 합격한 기업은 롯데백화점 지방권역 영업 및 MD, 롯데마트 MD 직무, 신한은행 기업 및 WM 직무,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이외에도 SK텔레콤, SI 인턴,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인턴까지 붙었습니다. 롯데마트 MD 전형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피킹 점수가 안 나와서 제출을 못했고, 그 이후에 마감이었던 지원서에는 모두 오픽 성적을 기재를 했고요. 자격증은 따로 없었고, 저는 지금 운전면허도 없어서 자격증 공란으로 넣어뒀고요. 서류를 붙은 거는 간략한 스펙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인턴이나 대외 활동은 CPA 끝나자마자 증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객응대 알바를 했고요. 또 최근 7월부터 10월까지는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험들 자소서에 잘 녹여냈고요. 수상 경력은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완전히 패션 MD 직무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패션 관련 공모전에서 3번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대외 활동한 거, 대학생 때 패션이나 마케팅 위주로 대외 활동한 것들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이 시작이 됐는데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는 PT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PT 과제를 수행을 해서 면접 전에 그 PT 자료를 제출을 하고 면접 당일에 발표를 하는 과제였습니다. 롯데는 아시다시피 구조화 면접을 봐요. 구조화 면접의 경우 후기들을 찾아보면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분도 있고, 또 자소서 기반 질문과 역량 질문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이랑 롯데마트 둘 다 자소서 기반의 검증을 하는 질문이 위주로 진행이 됐고, 역량 관련한 질문도 한 두 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PT 과제를 봤는데, 제가 PT 성적은 구조화 면접은 그래도 롯데백화점의 경우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PT 면접은 제가 좀 준비가 많이 안 됐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였어서 그래서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상반기 때 또 롯데 같은 경우는 PT 연습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CPA 공부를 한 것도 있고 금융사 인턴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써보자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써봐서 뭐 맛만 봐보자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이번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를 뽑았어요. 세 자릿수를 뽑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붙었고,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SLT를 보는데 한 3, 4일 전에 그냥 인적성을 지금이라도 풀어야겠다. 어느 기업이 붙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인적성을 이제 처음으로 그 주황색깔 맞나? 책을 풀고 있는데 이제 그 1차 서류 합격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워낙 그 신한은행 그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이 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안 될 것 같다. 자소서에 좀 힘을 쏟아야겠다. 어찌됐건 제 이번 하반기 목표가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거였기 때문에 자소서에 좀 쏟자 해서 자소서를 썼고, 그 전날까지도 공부를 그냥 안 했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 시험이. 그래서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찍는다고 간점이었거든요. 다른 회사들과 달리. 그래서 좀 제가 찍고 넘어간 게 좀 정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진짜 설명이 안 되거든요. 푼 것도 물론 많았지만 못 푼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찍신이 한번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차 면접이 준비를 했고, 1차 면접이 진짜 엄청 빡셌어요. 디지털 역량평가도 있었고, AI 역량평가도 있었고, 또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면접도 있었고, 이렇게 총 3가지를 봤거든요. AI는 모두 아시다시피 사이트에서 시험을 봤고요. 디지털 역량평가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이제 응시 사이트를 따로 이제 주셔서 이 면접에 응했고요. 이게 총 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첫 단계는 적성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주어지고, 그거를 풀어서 맞추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그 해당 포인트를 모은 걸로 얘네가 상품기획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상품기획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단서들을 찾는 데 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다 사용하게 되면 그래도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다른 장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2단계는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점수를 얻은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화상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관이 2분씩 총 2타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롤플레잉이나 PT 과제가 주어져서 하는 직무 면접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역량 면접, 그런 면접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진짜 그리고 직무 면접은 진짜 탈탈탈 털렸어요. 왜냐면 저는 은준생도 아니었고 처음으로 보는 형식의 면접이다 보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해 갈 수도 없었고 정보도 너무 없어서, 일단 토론 주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위주로 좀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게 기업 및 WM 직무다 보니까 웰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좀 찾아봤고, 그랬는데 직무 면접에 본 상품을 추천해주는 롤플레잉 문제도 나왔고, 또 토론 문제, 사회 이슈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하나 정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에 대한 공격을 받는 그런 것도 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신한은행 단톡방에 있었는데 저랑 다 똑같은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질문이 다양하고 정말 어렵게 나오고, 와, 이건 진짜 누가 다 대답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고 과연 이 모든 거를 내가 준비를 하고 다시 상반기에 도전할 정도로 이 일이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은행은 못 쓰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아마 은행은 이번 하반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백화점 영업관리의 경우에는 이제 AI 명량 면접을 보고 그거에 붙은 다음에 1차 면접이 진행됐는데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역량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냥 직무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섞어서 나온 분들도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접조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질문을 모두 직무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그런 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 결과는 좀 좋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준비를 좀 많이를 했는데 다대다 면접이 현대백화점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다대다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생각한 답변을 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고 답변을 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좀 당황하거나 좀 횡설수설한 게 불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첫 취준 치고는 나름 선방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한 하반기였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뭐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MD 직무인데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요하는 기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를 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MD 관련 직무로 계약직이나 인턴 위주로 찾아보면서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지쳐서 쉬고 있는 상황이고 1월부터 다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뭐 고시 생활을 하다가 취준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취준이 뭐 1년째, 2년째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주변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존버는 승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도 존버는 승리하니까 지금 상황에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그 업무 역량 키우고 부족한 거 채워나가고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직장을 찾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취준생들 내년에는 꼭 좋은 성적을 얻어봅시다. 화이팅! 안녕!